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양궁 선수 안산이 SNS에 일본풍 술집에 대해 매국노라고 표현한 글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어 간판을 달고 운영하고 있는 술집을 저격한 건데 업체 대표는 순식간에 친일파의 후손이 됐다라며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남편이 인도네시아 연예인과 불륜을 저지른 후 자녀들을 데리고 잠적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지 방송에서도 사연이 소개된 가운데 남편은 자녀들에게 친모에 대한 부정적인 가스라이팅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동업을 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식당을 열었던 초반부터 동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가운데 가해자가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 아는데 저희가 개편 이후 시간이 짧아져서요. 쓸데없는 얘기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한테 카톡으로 우리 친구하자 했던 이 사건. 현재 이자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 중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께서는 저희한테 꼭 좀 연락 주십시오. 자, 일단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른 시간엔 아이들한테 맨날 리모컨 뺏기는데 사반만큼은 절대 양보 못해 하신 이승현님. 가게 손님이 없어서 부부가 간식 먹으면서 사반 봅니다 하신 천사 곱창 여수 여서점 배준호 한미라 부부님. 자, 사진 좀 보여주시죠. 쌍둥이 박태랑 박혜랑이에요. 마트에서 새치기 하는 어른 보면 엄마 사반 제보해 하는 아이들입니다 하신 박미소님. 아유 예쁩니다. 자, 예쁜 손녀 지아의 첫돌이에요.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며느리 조아주 축하합니다 하신 이성양님. 심장 수술 받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우리 엄마 손덕조 여사의 생일 축하합니다 하신 버지니아의 박선영님. 21년 차 소방 공무원입니다. 전국 소방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하신 반승관님. 자, 신수경, 송희, 모녀님, 유영선님, 이서아님, 조은덕님, 원은희님, 석지은님, 황혜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센사반 뉴스 실화보. 좋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요. 배너 사이를 지나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직원용 컴퓨터를 가서 뭔가를 막 만지작하는데요. 자, 손님이 오니까 또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손님이 저렇게 나가니까 지금 나가니까 출입구 쪽을 살짝 보더니 갔네 확인하더니 곧장 현금통을 살펴보고는 퇴장합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지금 배너 사이로 지나갔어요. 다음 날 또 왔어. 자, 남성이 계산대로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현금통을 쓱 열어가지고요. 양손 가득 지폐를 꺼내더니 주머니에다 쏙 챙겨 넣으면서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자, 앞서 보셨죠? 얼마나 자연스러웠으면 손님들도 도둑이 정원인 줄 알고 수고하세요 하고 가셨다니까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뿅 하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저 자리에 서 있었는데 먼저 뒤에 보신 그 현금 절도가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해 여름인데요. PC방 계산대에서 현금 19만 원을 가져간 겁니다. 그 당시에 경찰 신고를 했었는데 범인을 찾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일에 이 PC방이 무인 운영되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그 시간대에 온 저 남성이 자신의 계정으로 그 직원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90만 원어치 그 이용 시간을 충전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직원이 화장실 간 틈을 타서도 또 이용 시간을 무단 충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너무 당당하게 드나들었다 보니까 이 손님들도 당연히 직원인 줄 알았다고 말씀들 하시더라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이거 그래도 다행히 잡히긴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90시간을 충전했으니까 이제 장기간 이용할 마음을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왔다가 신고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경찰에 경고가 됐고요. 90시간을 미리 충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용한 건 아니라서 과연 이거를 피해 여부로 포함시키지 말지를 가지고 경찰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는 저런 짓 하지 않아야죠. 그래도 훔쳐갔는데요.
돈을 훔쳐간 거 말고요. 어. 사용 시간을 90시간 정도 미리 충전을 해놨잖아요. 충전을 해놨는데 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쓰진 않았으니까 과연 이걸 어디까지 피해를 잡을지 아마 법적으로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택시 가로막은 취객입니다. 자, 가만히 서 있던 택시를 누군가가 막아버린 건데요. 무슨 상황인지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건널목 앞에 서가지고 보행자들이 다 건너가길 기다립니다. 근데 저 앞에 저 남성, 휴대폰으로 불박차를 찍으면서 슬금슬금 앞으로 다가옵니다. 자, 점점 찰칵찰칵 계속 찍고 있어. 이번엔 말이죠. 아주 쪼그려 앉아가지고 번호판 앞에서 찍고 있어. 아주 그냥 주저앉아. 자, 빵빵빵빵 하는데 이젠 또 아예 그냥 주저앉았어. 아하, 지금 또 어디론가 전화까지 하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가 수원역에 불꽃기차 단속하니까는 가지 말고 알았지요. 욕하지 말고 같이 가지 마라. 아씨 여기서 왜 불꽃기차입니다. 한참 자, 양 변호사님 어찌 된 건가요, 이게? 이걸 어떻게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기는 지난 1일 부산입니다. 이제 블랙박스의 차량은 택시이고요. 택시 기사분이 승객을 내려주고 건널목 앞이니까 다른 사람들 지나가려고 잠깐 멈췄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슬금슬금 저 남성이 오더니 이거 불법 주차 아니야 하더니 카메라로 휴대전화로 막 찍고 주저앉아서 번호판을 찍고 그 앞에 딱 가로막은 건데 아니 저기를 무슨 불법 주차를 하겠다라고 가지도 못하게 아예 막으면서 좀 전에 들으셨죠? 한 30분 기다려야 될 거고 뒷차 빨리 빠져나가라고 하는 건데 술을 드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뻔히 좀 화는 대낮이거든요. 예. 저럴 경우 혹시라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잠깐 시간이 좀 아깝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려서 또 이렇게 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지 혹시 또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큰 사단을 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 때 막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밀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뭐 또 들어눕고 뭐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흡연하는 흥부자입니다. 사방가족께서 말이죠. 최근에 정말 너무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셨다면서 찍어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길 한복판에서 흡연 중인 여성, 이어폰을 딱 끼고 한 손에는 담배 일발 장전. 자, 아하 참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댄스를 막 시전하고 있어요. 지금 춤추는 거예요. 저거 남들 시선에도 아랑곳 지나간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어. 자, 그래도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막 흔들고 담배 한 모금 푹 뿌려주고 말이죠. 양팔까지 쫙 펼치면서 아주 저 리듬 타는 거 보셔 저거. 자, 완전히 심취해 있는데 근데 저기요. 여기는 흡연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자, 교수님 왜 저러고 살아? 그러니까요. 서초구의 한 백화점 앞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보셨듯이 이어폰 꽂은 여성이 뭐 춤추면서 담배 피면서 좀 더 불편한데 뭐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찾고 외치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뭐 약간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의심스럽기는 하죠. 근데 바로 저 앞에가 또 금연구역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금연구역으로 안 가고 저렇게 사람들이 있는 저렇게 큰 도로 입구에서 저렇게 했는데 저런 식으로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그 금연구역인 곳에서 흡연을 흡연구역이 하면 아닌 곳에서. 네, 5만 원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보를 하셨어요.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혼자 여행 즐기는 아빠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네요. 네, 가족들 쏙 빼놓고 혼자서 해외여행 다니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서운하다는 20대 아들의 사연입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 형 사연자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 5가족입니다. 그런데 매년 봄이나 여름이 되면요. 아버지가 가족들 쏙 빼고 혼자서만 꼭 해외여행을 다니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출발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로 나 여행 다녀온다 이렇게 사후 통보를 하신다는 거죠. 사실 사연자가 중학생쯤이었을 때까지만 해도요. 가족끼리 뭐 국내 여행 정도는 때마다 다녔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무렵부터는 그조차 안 가더니 이제 혼자 다니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다 계기와 또 테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스킨스쿠버에 빠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물 좋다는 명소를 도장 깨기 하고 다니시는 건데요. 사연자가 몇 번 좀 같이 좀 가자고 해봐도 네 친구들이랑 알아서 가 라면서 거절하십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전혀 않으시고요. 사연자도 본인 여행 비용쯤은 스스로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냥 가족끼리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봐서 그거 좀 가고 싶다는 건데 이 아버지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들입니다. 아빠,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봐. 가족들 다 놔두고 혼자 여행 다니는 가장이 어딨어. 아니 100번 양보해서 아빠 나는 안 가도 돼. 나도 아빠랑 가면 불편해. 근데 엄마는 데리고 가야지. 불쌍하지도 않아? 아니 나는 친구들이랑 간다 쳐도 엄마나 아빠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아빠 혹시 딴짓한 거 아니야?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아빠요. 뭐 이 자식아? 딴짓. 이게 아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야, 그렇게 니네 엄마가 안쓰럽고 그러면 네가 모시고 다녀 임마. 너도 성인 아냐. 나 지난 20년간 네 엄마랑 니들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다. 이제 내 나이 어느덧 50대 중반. 나도 내 시간, 내 취미 좀 갖고 사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띠리링. 그래 지훈아. 세부 콜 X. 자, 우리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네. 저도 만약에 아이들이 어렸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다 컸으니까 요즘 중년 남성의 갱년기가 더 무섭습니다. 남성들이 더 많이 우울하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았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런 아빠들 되게 많거든요. 50대, 뭐 60대. 근데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아서 뭐 나쁜 여행 같지 않고 정말 스킨스쿠버 하는 곳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건강하게 독립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건강하게 하시는 거 우울증 갱년기보다 훨씬 좋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아버지도 부럽고 아들도 부럽네요. 아버지는 두 가지로 부러운 게 저렇게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쉽지 않은데 벌써 50대 중반에 가지셨다니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부러운 건 보통 아들들은 중학생만 돼도 아버지랑 여행 가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20살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가자고 하니까 한편으로 그것도 되게 부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 소장이 잘 설명을 주신 것처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서 취미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아니 그럼 국내에 여행 안 다니고 국내에 있으면서 매일 저녁 술 드시고 들어오는 거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가 나서시면 모를까 아들은 그냥 친구들이랑 노세요. 자, 그런데 이 사연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박지훈 변호사님이 혼자 터졌어. 저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저는 해외여행 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갈 수는 있지만 혼자서 가족하고, 그러니까 제 어떤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했다 잘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매번 혼자서 여행을 간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고. 진짜. 안 그러려면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가족이 주로 같이 가다가 그렇게 해야 되지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웃음을 좀 지었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어차피 혼자서 가면 재밌나 그것도 좀 궁금하고 어쨌든 가족이 원한다 그러면 되게 좋은데요. 되게 좋아 보이 좀 사파는 너무 좋아 보여서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원하니까 또 가족들이 원하니까 한두 번은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담비맘님, 뭘 같이 가자고 하나요? 아버지 빼고 가족들끼리 가세요. 눈눈이 하세요 하셨고요. 블루아워님, 아버지도 아버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신디강님, 어머니 여행 보내드리세요. 혼자서요 하셨고요. 아추님, 아들이랑 가족이랑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같이 여행도 다녀오세요. 좀 서운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사시는 김희수님 보고 계시죠? 지난 2월 21일 정오쯤 청주시 용정동 시티프라디움 앞 사거리에서 저렇게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 저 하얀색 BMW 잘 보세요. 운전석 밖으로 담뱃재를 탁탁 터는 손이 들락날락거리죠. 결국 꽁초를 그냥 픽 버립니다. 예. 자, 거기서 끝이었으면 말도 안 해. 그렇습니다. 생수통을 버리고 가요. 생수통을. 왜 저러고 살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번호판 시원하게 공개하고 싶지만 너 진짜 왜 그러고 사니? 정신 차려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라고 하셨습니다. 양궁 선수 안산이 SNS에 일본풍 술집에 대해 매국노라고 표현한 글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어 간판을 달고 운영하고 있는 술집을 저격한 건데 업체 대표는 순식간에 친일파의 후손이 됐다라며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도쿄올림픽 3관왕.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을 했더라고요. 양궁 선수 안산 선수가 SNS에 올린 사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16일에 올린 사진인데요. 뭐 국제선 출발, 일본행 이런 게 일본어로 써진 간판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공항에서 찍은 사진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입니다.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안에 있는 어떤 일본풍 식당의 내부 인테리어를 찍은 사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이랑 함께요. 저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적었는데 여기가 사실 이런 컨셉의 이자카야 선술집이거든요. 국내 브랜드 체인점입니다. 이 점포랑 같이 있는 이웃 점포들 역시도 일본풍 건물의 일본어 간판 단체로 운영하고 있고 이게 다 어떤 트립 투 재팬 이런 일본 테마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하루 지나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스토리라는 사진이어서요. 하루가 지나서 사라졌지만 캡처한 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올리면야 아무 반향이 없겠지만 안산 선수가 또 워낙 셀럽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올리고 나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해당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 해당 업체 대표가 SNS에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요.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순식간에 친일파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매국노 친일파 브랜드에 논란이 된 스타트의 대표 권순호입니다. 모두가 그렇듯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해외여행이 제한되었던 때였기에 일본의 오사카를 테마로 하여 브랜드를 기획하였습니다. 논란으로 인해 적지 않은 메시지를 받았고 순식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 되었으며 저를 비롯한 전주인들은 매국노, 죽었으면 좋겠다는 악플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대표로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어렵습니다. 자, 뭐 일단 저걸 올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여진이 이어지면서 실제 좀 많이 좀 시달리긴 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워낙 많은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고 뭐 실제로 그 커뮤니티나 또 SNS 같은 데 들어가면은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 메시지를 보니까 뭐 친일파의 후손이다. 뭐 일본 좋으면 가서 살아라. 매국노냐. 매국노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뭐 안산 선수가 활로 쐈으면 좋겠다. 눈치 좀 보고 해라. 뭐 막 이런 식으로 악플이 달리고 있는데 이 대표의 어머니와 대표가 통화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 문자와 통화에 가슴이 메어져 요즘 한숨도 못 잤다. 뭐 이렇게 고통을 좀 호소했고요. 동료님과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점주들이 또 있어요. 그 점주님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논란이 종식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댓글 중에는 뭐 이 대표가 오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런 진짜요? 네,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 대표가 직접 밝혔고요. 더 이상의 억측과 루머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네. 그 안산 선수 관련 이 발언 관련해서 찬반 의견을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물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땠나요? 어땠나요? 좀 미리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받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팽팽합니다. 일단 이거 일종의 좀 외색이 짙은 거 아니냐, 나도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45%였고요. 이 총 투표수가 1,700명인데요. 그리고 불편하면 안 가면 그만인데 유명인이 굳이 이렇게 저격까지 해야 하냐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이 55%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렇게 뜨거워요, 지금. 자, 이제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뭐 일본풍의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또 컨셉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사실은 가까운 나라긴 하지만 우리가 식민지가 됐던 적이 있고 또 일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뭐 그런 측면에 있는데 특히 이 가게 자체가 엔화를 요나가니 엔화를 하기도 하고 일본풍의 노래를 틀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측면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또 안산 선수가 가게 이름을 노출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비판한 게 아니고 거리가 이제 일본 거리인데 그 거리를 얘기하면서 매국노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안산 선수 행동에 대해서 또 글에 대해서 옹호하는 측도 있습니다. 근데요, 비판하는 의견도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왜냐하면 이제 좀 매국노라까지 간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기 보면 마치 일본에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전광판 표준 나오고 뭐 일본의 노란 선도 여기 넘어가면 일본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가 일본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행 공간이라서 다 여러 나라들이 저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뭐 저는 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으면 거기가 웰컴 투 베트남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런 거를 이 컨셉으로 잡은 거리라는 거예요. 그중에 한 곳 일본인데 거기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마치 친일파처럼 한 건 너무 과했다라는 거고 게다가 이게 또 일반인이 그냥 지나가다 한 얘기도 아니고 유명 스포츠 스타니까 말의 반향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랬을까? 또 나가서는 안산 선수가 예전에 일본 식당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아니면 일본 캐릭터 인형이라든가 아니 뭐 일본 제품들도 또 쓰는 것도 본인도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럼 저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뭐 그럼 그 기준이라고 하면 본인도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지금 저건 뭐 일본 초밥 인형이 나가고 있고 앞서 보신 거는 그 양궁 활 조준기가 일제 제품을 쓴다고 또 뭐 해가지고 저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안산 선수 입장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안산 선수는 현재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광주은행 관계자에 의하면은 안산 선수가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내놓겠다라고 의사는 전해왔다고 하고요. 오늘 정오쯤에 SNS 또 이제 스토리예요. 전주 한옥마을로 추정되는 한 기와집 담벼락을 배경으로 독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전주라는 또 짧은 글을 남겼는데 또 이 스토리도 지금 지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조만간 입장을 낸다니까 그거 좀 봐야 되겠네요.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병원, 생후 6개월도 안 된 아기를 두고 세 남녀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여성은 아기를 안고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가는데요. 그런데 이 외국인 여성, 아기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친모는 홀로 병원에 남겨진 채 제발 아기를 돌려달라고 애원했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네 자녀를 모두 남편과 내연녀에게 빼앗겼다고 하는데요. 대체 친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려 인도네시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40대 한국인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요, 싱가포르 국적의 남편을 알게 돼서 또 결혼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싱가포르에서 16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지난 2022년에 그 남편 사업 문제로 인도네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에 그 넷째를 임신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우린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 더 이상 희망 없는 것 같으니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당시에 이 아내가 제보자가 만삭이었습니다. 그런 만삭인 아내에게 한국 가서 애 낳거나 아니면 여기서 애를 낳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 안 가서 10월 말에 제보자는 넷째 아이 출산했고요. 3주 뒤에 정말로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제보자는 나를 내쫓은 남편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이제 가수 생활을 좀 했었고, 그러고 원래 시작을 성인 잡지 누드 모델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래요. 되게 유명하신 그 개그맨이 있으신데 그 커플을 깬 장본이었어가지고 예, 전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들은 이 여자를 홈레커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여자가 저를 쫓아내고 지가 안방을 차지를 하고 싶었었던 건가 봐요. 상간녀라는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상간녀의 이름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좀 악명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홈레커 가정 파괴범이라고 알려지게 된 게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연예인하고 불륜에 빠지는 바람에 그 가정을 깼다라고 해서 그 유명 연예인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이 여성 또 성매매 전과까지 있는 그런 좀 하여튼 부적절한 어떤 처신을 계속해온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제보자의 남편에게 접근해서 사업을 배우고 싶다라고 접근했다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개인 비서로 이 여성을 채용을 했대요. 근데 제보자 분의 주장에 따르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비서를 하냐 싶었고 더더군다나 남편 휴대전화에 뭐 사랑한다, 뭐 내 사랑이라든가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남편에게 물어보면 아니다,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난해 10월에 이 남편이 지금 제보를 한 그 아내를 내쫓고 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를 빼앗겼다, 교수님. 네, 뭐 진실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사실 4명의 아이를 빼앗겼으면 그 엄마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제정신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하얀 모자를 쓴 게 남편이고요. 네, 빨간 티에 흰 모자를 쓴 턱수염난 사람 남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 게 네, 아이를 그 상간요? 안고 있는 여자가 그 내연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달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분이 아마 제보자가 아니실까 하고, 저 하얀색 후드티를 입은 아이는 첫째 아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이라고 했는데 좀 그림이 굉장히 좀 불편하죠. 네, 어쨌든 그런데 교수님, 그러니까 저 제보자분이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걸 몸으로 막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면서 없어졌었어요. 다 아빠가 데리고 아이들 넷을 데리고 잠적했는데 이 아이들을 너무 찾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막내 아이 병원에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 병원으로 뛰어간 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엄마도 아닌 그 내연녀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아이 내놔줘. 근데 내 아이를 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 남녀가 이 엄마를 그냥 혼자 두고 막 도망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뭐 제보자의 전화는 다 온 가족이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제보자의 남편과 내연녀 얼굴 이름 공개한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들 사건이 말이죠,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면서 방송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보자의 남편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까지 유튜브 방송에 출연시켰습니다. 실제 그 영상 함께 보시죠. As you know now, she's going out saying that my dad is the villain and is keeping us, not really speaking the truth. Constantly, like almost every day, she would drink and then she would get drunk. Yeah, then she would come to our room and then barge into our room, mostly at night. She would smash everything and she would scold us and yell at us and sometimes hit us also. 자, 저 친구 첫째 딸 13살이라는데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욕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제보자 남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합니다. 외도를 한 게 내가 아니라 아내였다라고 하고요. 어허. 사업차 만나는 사람들하고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 그 비서, 내연녀라고 하는 사람은 내연녀가 아니라 비서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그 비서가 아이들을 돌봐줬는데, 그러면서 지금 첫째 아이가 13살 첫째 딸이 유튜브방 출연해서 엄마가 매일 술에 취해 있고 이유 없이 물건을 부수고 자신들을 때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 내연녀는 자신을 치유해주고 돌봐줬다라고 주장을 또 했고요. 아마 남편이 아이들을 지키고자 제보자를 내보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주고 계시는데, 지금 저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뭐 그 회사에서 해고가 됐다고 하는데 되게 인도네시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들어보셨죠? 자녀가 나서서 오히려 엄마를 비난하고 있는데 제보자는 이 모든 게 다 곡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외도, 그리고 자녀 폭행 모두가 다 남편의 거짓말이고, 오히려 그동안 시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제보자 본인이 뭐 출장 가느라고 집을 비울 때면 남편이 늘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네 엄마 너무 나쁜 사람이다, 너희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너네 엄마보다 100배는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빠는 이 여자, 그러니까 그 내연녀와 엄마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얘기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내연녀 역시도요,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는 돈이 없어서 아기를 팔았다, 곧 극단적 선택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저 제보자분 지금 보시는 모습이 뭐냐면, 병원에서 아이들을 뺏기고 나서 제보자분이 혼자 그냥 거의 혼절하다시피 울고 계신 모습인데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 제보자님을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달린 댓글도 쭉 봤는데, 하지만 이국에서 뭐 타향 만리에서 지금 혼자 뭐 정말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도와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하고 이렇게 연락이 닿은 겁니다. 자, 교수님. 네. 일단 이 제보자분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아이들 네. 안전한지.
예,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하면은 뭐 누가 외도를 한 건지, 누가 알코올 중독인지, 뭐 누가 아이들을 방치한 건지 사실 정확한 팩트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을 엄마로부터 지키려고 도망을 갔다라고 이 아빠가 얘기하는데 혼자 지키시면 왜지? 또 왜 다른 내연녀와 함께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더 심각한 거는 첫째 아이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상에 저렇게 노출시켜서 스스로 엄마를 비하하고 욕하는 우리 엄마는 밤새고 술을 먹고 우리를 때렸어요라고 얘기하게끔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어떤 아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상처 주고 두고두고 평생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낄 행동을 하게 합니까? 저는 이것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에게 들었다는 뭐 엄마를 바꿀 거야, 니네 엄마 극단적 선택을 할 거야, 아이를 팔았다. 이 얘기는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그런 걸 들은 아이가 있다면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예. 현재 제보자분 저희가 취재하면서 말씀을 나눠봤지만 지극히 너무너무 정상입니다. 예. 현재 제보자 역시 당연히 이혼을 원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인데 문제는 남편, 아이들, 종적을 감췄습니다. 지금 일단 아내분 제보자분은 말레이시아로 간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국적이 참 문제가 되는 게 아내분은 한국 분이시고요. 저 남편은 싱가포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중 국적이라고 하니까 한 세 나라, 한국과 싱가포르의 이중 국적이 그러니까 세 나라 정도가 지금 겹쳐 있고 지금 또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라서 네 나라 정도가 지금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나마 뭐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내분도 한국분이고 아이들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게 약취유인이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설령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납치가 될 수는 있거든요.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쪽 영사를 통해서 우리 경찰에도 한번 호소를 해보신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동업을 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식당을 열었던 초반부터 동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가운데 가해자가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 제보 사건이네요. 네, 제보자는 30대인데요. 그 2021년에 지역 인터넷 카페 통해서 30대 여성 한 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가깝게 지내다가 이 여성 쪽이 먼저 제보자에게 같이 식당을 운영하지 않겠냐고 동업을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1년쯤 전에 식당 하나를 오픈하게 됐고요. 이 여성이 홀을 담당하고 제보자가 주방 일을 이렇게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이 12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새벽 5시쯤인데요. 제보자가 TV 보고 있었는데요. 네, 저 장면입니다. 홀에서 저 동업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머리나 얼굴 등을 폭행당합니다. 이 눕혀진 상태에서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요. 머리채 계속 잡은 상태에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폭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대체 왜 때린 건지, 왜 맞은 건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청각장애. 그러니까 제보자 주장입니다만 청각 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듣고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고요. 소리를 듣고 입모양을 보고 구하라고 합니다. 입모양을 두고 한 80% 정도는 알아들 수 있다고 하는데 입모양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아니 가해자가 먼저 얘기를 걸어서 얘기 좀 하자 그러길래 시간도 늦었고 하길래 뭐 내일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대꾸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분은 내가 왜 얘기를 맞았는지조차를 지금도 명확하게 모른다라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가해자는 또 반대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짓말하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어쩔 때는 들린다고 하고 어떨 때는 안 들린다고 한다. 청각장애 등급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맞은 이제 피해자는 다시 반박하는 게 청각장애가 분명히 있고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장애등급 신청을 한 상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해자한테도 왜 그랬는지 물어봤죠. 그렇죠. 이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일단 제보자한테 먼저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아마 동업 갈등 때문에 그렇게 폭행을 행사한 것 같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뭐 영업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식당 안에서 싸움하는 경우도 좀 있었다 그래요.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가해자는 주방에 있고 이
피해자는 홀에 있으니까 좀 바꾸자라고 하면서 근데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전화 응대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바꿔주겠다 하면서 아마 갈등이 좀 증폭됐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조금 달리 얘기합니다. 가해자는 갈등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이때 싸운 이유가 그 이유는 아니다라고 해요. 이 부모님 욕을 좀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피해자가. 부모님 욕을 모욕적인 발언했고 그날도 피해자가 또 발언을 해서 그동안 쌓였던 어떤 것들이 한꺼번에 합쳐져 가지고 폭발해서 순간적으로 때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얘기를 좀 전달해 주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부모 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모욕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사가 지금 대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설령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폭력으로 해결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갈등과 오해는 언제나 누구에나 인간관계에선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폭력이 가능하다면 뭐 아이를 양육하거나 학교 생활이라던가 뭐 회사 생활, 동업 여기서 다 때리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은 청각 장애였기 때문에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맞은 거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지금 화병이 걸리기 직전인데도 본인이 왜 맞은지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런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네, 이번 외에도 서너 차례 폭행을 한 적이 더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가해 여성이 장사도 잘 돼야 하고 나도 굿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더라 하면서 고사를 지내자고 합니다. 공금을 쓰긴 할 건데 일부는 자신이 돈도 부담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때는 싸우기 싫어서 일단 고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공금 써서 한 번을 더 하자기에 그때는 반대를 했더니 무릎을 꿇리고 주방에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해 여성 측은 고사 잘 지냈고 돈 모아서 잘 지냈고 하지만 이 문제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해 여성이 살 빼겠다면서 공금으로 런닝머신을 사서 홀에 두자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을 조르고 폭행을 했다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해 여성 측은 같이 살 빼자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공금으로 샀던 거다. 목 조른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여성은 일단 이런 폭행 전혀 없었다. 전면 부인하는 상태고요. 다만 이런 일들과는 별개로 꿀밤 때린 적은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 측은 투자금 못 돌려받을까 봐 지금까지 참았던 거지 폭행은 분명히 있었다 호소합니다. 꿀밤은 때렸다. 꿀밤 정도에 그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2월 말에 상해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구약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꿀밤 정도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뭔가 흔히 하는 말로 다친 정도까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일단 법원에서 그렇게 본 거라는 거고요. 제보자는 지금 이 뭐 폭행 관련해서 손해배상 그리고 투자금 회수까지 해서 민사소송 또한 제기를 해서 이번 오는 다음 달 4월이죠. 4월에 첫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가죠. 혼전 임신으로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 민 씨. 평소 점 보러 다니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 전 부부의 사주를 본 건 물론이고 결혼 날짜며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전부 다 시어머니의 뜻대로 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최근엔 민 씨에게 이것까지 하라고 했다는데요. 대체 이게 뭐길래 민 씨 고민이 이렇게 깊어진 걸까요? 자, 뭐 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이에요.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30대 여성 민모 씨의 사연인데요.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나서 이제 만나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당시에 결혼 생각할 정도로 좀 마음이 깊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요. 그 민 씨 얼굴도 보기 전에 사주부터 좀 먼저 보내라라고 하시던 겁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시어머니가요. 딱 보시자마자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구나 엄청 좋아하셨고 또 단골 점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천생연분이라고 궁합이 나왔다면서 굉장히 흡족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길일이라는 날짜도 받아오셨습니다. 이 민 씨 친정 부모님하고는 상의도 없이 좀 일방적으로 너무 촉박한 날짜를 거의 통보하신 거라서 이것도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다행히 여기에 대해서도 친정 부모님은 좋은 날 받아주신 거니까 좋겠지. 또 배부르기 전에 얼른 하면 좋지. 이렇게 맞춰주셔서 그날 결혼식 문제없이 잘 올렸습니다.
아, 궁합의 사주의 길이래. 아, 이거 뭐 많이들 따지시죠. 많이 따지기도 하고 또 나는 안 믿어도 왜 상대방이 따지면 아 결혼하는데 또 그것도 안 따르기도 그렇잖아요. 괜히 맞아요. 기왕이면 따라줄 수도 있는 거고 찝찝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좀 심해졌던 게 뭐냐면 일단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뭐 살림살이 마련하고 해야 되니까 미리 살림을 합쳤답니다. 사실상 이제 같이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제 짐 정리하시고 이런 걸 도와주면서 드나들고 왔다가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옷장에 부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웬 건가 혹시나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거 우리 어머니가 갖다 놓는다고 하더니 그랬나 봐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제 시어머니 될 뿐이죠. 아직 결혼 전이었으니까 여쭤봤더니 아 그거 너하고 나하고 상극이라고 하더라. 근데 상극인 걸 막기 위해서 부적을 갖다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넣어두긴 했다고 합니다. 예. 아, 또 상극을 막는데 부적이 효과적이긴 하죠, 교수님. 네,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좀 안 맞았던 게 상극이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 어머니께서 나랑 잘 지내고 싶으셔서 노력하시나 보다라고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모가 돌아가신 겁니다. 당연히 이모니까 가야 되잖아요. 예, 예.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얘 좋은 일 앞두고 장례식장 가는 거 안 좋다. 특히 임신도 했는데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친정 부모님께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럼 너 오지 말아라. 그래서 예비 신랑만 보냈다고 합니다. 저 부분은 좀 이해는 갑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또 좀 안 좋은 또 이상한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이제 오빠 남편의 외삼촌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장례식을 가냐 말했는데 8개월 이제 만삭이니까 안 가고 남편만 보냈습니다. 아까도 안 갔잖아요. 그렇게 이모 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모. 그 나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옵니다. 야야 시가 쪽 첫째 산대 조산대 안 와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남편한테 민 씨가 내가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다.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시더라 라고 하니까 남편도 그럼 아니 내가 갔으면 됐지. 당신 이모 돌아가셨을 때 그때 혼자 안 갔냐. 그렇지. 그때 오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남편이 잘 얘기해서 넘어가긴 잘 넘어갔는데 남편 말만 따나 친정은 안 되고 시간은 또 되고 뭔가 황당했다고 하네요. 아,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는 온갖 종류의 미신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가 수준입니다. 이 민 씨는 시어머니 말씀만 들으면 세상에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게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온갖 것들을 다 믿고 지키신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이 정도는 흔하죠. 밥 먹고 나면은 마른 채로 두지 말고 물 조금 부어놔야 한다. 이런 게 다 복이 나가는 행동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건 들어본 것도 같은데 어떤 건 생전 처음 들어본 것도 같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믿는다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좀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풍수지리 같은 거에도 굉장히 좀 예민하셔서요. 현관에 신발 많이 나와 있으면 안 된다. 해바라기 꽃 그림 갖다 놔라. 침대 머리는 어느 쪽에다 둬라. 거울 이런 데 있으면 복도만 간다. 지켜야 할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조금 숨이 막히네요. 네, 그렇죠. 이제 잔소리나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죠. 이제 뭐 이런 생활 양식은 생활 양식인데 이제 아이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너희 아이들 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딸이다. 그래서 니네 둘 다 사주에 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딸이래요? 네, 이게 맞기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아, 용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을 좀 이제 그냥 들었어요. 근데 또 어느 날에는 태어날 손녀의 이름을 아주 거금을 주고 이름을 만들어 받아왔다 그랬는데 이름이 전부 다 누구 혁이 무슨 석 끝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쁜 딸인데 이름이 왜 혁이나 석이 들어가죠? 막 그랬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첫째 이름을 석이나 혁을 넣어야 둘째를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발상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둘째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는데 첫째 딸 낳았다고 딸 이름을 갖다 석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참 이게 남편이 보기에도 자식 어머니지만 너무 심하니까 엄마 그것 좀 점집 그만 다니고 차라리 맛있는 거라도 사드셔라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아이 낳을 때쯤이 오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게 좋은 날이라고 출산 예정일을 2주 정도 앞당기자라고 제왕절개를 해서 그렇게 또 점을 받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병원에 물어보니까 이 사연자분이 초산이 됐다 노산이라서 그렇게 함부로 날짜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남편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 가지고 노발대발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 하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굽히질 않고 그럼 병원 옮겨보자. 그 병원에서 그런 소리 한다니까 이제 아들하고도 이제 싸우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계속 막 이제 말도 안 된다. 엄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하고 상극이라더니 그 말이 맞았네. 이거 부적을 더 센 걸로 써야겠는데 아니다 구슬 좀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역시 부적도 비싼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출산도 길이래 하라는 시어머니 제왕절개 강요하는데 어떡하냐.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이거를 너무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저는 뭐 별로 믿지는 않지만 건강상 문제가 없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길일에 만약 제왕절개를 하는 게 의사하고 얘기해서 된다면 그러면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의사가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믿고 살고 뭐 어떨 땐 한 번씩 맞추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또 이게 반해서 할 거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건강에 문제 없으면 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문제 없으면 하라고 어머니의 믿음을 갖고 뭐 계속 그냥 폄훼할 필요는 없고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교수님. 네, 저는 물론 어머니께서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이제 성인이고 독립 가구고 그러면 어머니의 신념이나 어머니의 종교 또는 이제 생활 양식은 참고용이지 결정용은 아닙니다. 이제 결혼을 했고 성인이 됐고 아이를 낳으면 어엿한 부모인데 성인으로서 부모로서 정말 부모님이 결정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뭐 이러니 뭐 점을 보니까 제왕절개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저는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 아이가 약하거나 뭐 좀 이러면 또 그때 제왕절개 가지고 애가 이렇게 만약에 이 산모가 너무 몸이 안 좋거나 그럼 또 그 탓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체성, 독립성, 책임성, 판단 이런 거 이제 우리 부모로서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더 뭐 긴 말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딱 끊어야 됩니다. 완전 딱 끊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뭐 이렇게 발 뻗는 것도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겁니다. 확실하게 끊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얘기를 더 할지 몰라요. 인생 깁니다. 그리고 뭔가 그냥 뜻대로 건강이 편하고 산모가 편하고 남편이 마음 편한 그런 병원에서 아이 잘 낳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냥 어머님이 뭐 점집을 가시든 본인이 좋아하시는 어디를 가시든 거기서 그냥 어머님 기분을 따로 풀라고 하세요. 아예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저 정도까지 이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그냥 흥미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뽀님, 미신 그냥 뭐 본인만 믿으시면 되는데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니까 문제입니다 하셨고요. 예레니카님, 저 시어머니랑 누가 상극이 아니겠어요. 리에스님,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의사가 의사 말 들으세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중국 지하철 플랫폼에서부터 계단까지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들어오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며 밀쳐댑니다. 이 마치 출근길을 방불케 하는데요. 출근길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용 써서 먼저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쇼핑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들 들어서자마자요. 저 쇼핑백부터 낚아채죠. 그 안에는 맛있고 매콤한 치킨이 들어있었고요. 심지어 저게 공짜였습니다. 낚아챈 사람이 임자였던 거죠. 아, 공짜! 모 치킨 회사와 지하철 이벤트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서로 치킨을 뺏고 또 빼앗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진행 요원들도 곳곳에 배치가 돼서 안전하게 진행이 됐고요. 치킨을 선점한 사람들만이 미소를 지으면서 지하철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한 사찰에 남성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이 신발을 벗어들더니 그 신발로 냅다 불상으로 다가가서 그 얼굴을 설마! 탁 뭐야? 내리쳤습니다. 야. 자, 그리고 돌아서나 했는데요. 불상을 향해서 신발을 또 한 번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런. 그리고 또 한 번 툭 불상 얼굴을 때렸습니다. 왜 저래? 가만히 있던 불상에 느닷없이 폭행을 저지른 이 남성. 그 이유가 더 황당했는데요.
남성은 자신을 떠난 아내가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불상 앞에서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M1 불상에 화풀이를 했던 겁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불상을 훼손한 남성 때문에 주지 스님부터 많은 주민들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거는 선 넘었네. 제발 꼭 잡아서 처벌해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카시트에 아주 어린 아이가 앉아 있는데 입에 뭔가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입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설마? 자, 그 연기에 아이도 기침을 하는데 무슨 일인지 영상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Mommy! Choke me with the baby.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전자담배를 손에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차에 같이 탔던 어른들이 바라보기만 하고 아이를 말리지를 않아요. 아니 뭐 하지? 글쎄 저 충격적인 영상이 SNS 급속도로 퍼졌고 누리꾼들도 도대체 말리지 않고 뭐하냐, 명백한 아동학대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어마어마한 크기의 철갑상어 보이시죠? 다이버의 먹이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입으로 이제 물 텐데요. 왕 물고 늘어집니다. 늘어지고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이 철갑상어가 먹이 주머니를 뺏깁니다. 사람이 이겼어요. 그런데 약이 오른 철갑상어. 자, 코앞으로 다가온 다이버 머리를 확 물었습니다. 다이버는 곧장 수면 위로 올라가고 철갑상어는 그냥 발길을 돌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관람객들, 다이버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철갑상어 이빨이 없습니다. 이게 일부러 뽑은 게 아니라 철갑상어는 원래 이빨이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진짜?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렇군요. 결론부터 좀 얘기해 주시지. 자, 철갑상어.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뉴진스 피슬라이저. 발 디딜 때마다 경쾌하게 튕겨주는 피슬라이저의 쿠셔닝. Always 하이킹화 피슬라이저. 네파.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